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ERP 회계운용사 실기를 강의하게 된 박한규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강의를 했었는데 올해도 또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처음 강의를 듣는 분들께서는 모르겠지만 먼저 공동주택 ERP 회계운용사 실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은 요 시험 주간은 어디서 시험 보죠? 네, 주간은 네, 사단법인 한국 공동주택 전산 정보 협회에서 시험을 보는 시험이 되겠죠. 일단은 원래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서 시험을 보는데 저는 실기 부분의 담당이기 때문에 실기 부분에 대한 유형 및 범위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범위, 실기, 범위 및 유형 요거 실기에 대한 공동주택 ERP 회계운용사 실기의 범위 및 유형 큰 단락으로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회계 영역 회계 영역에서는 회계 처리해서 전표를 입력을 해주는 거죠. 회계 처리해서 전표 입력, 그죠? 전표 입력을 하는 영역으로서 총 몇 문제? 16문제가 출제가 되죠. 총 16문제가 출제가 되고 총 배점은 100점 만점 중에 72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물론 이 16문제 중에서 한 문제당 4점에서 결산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당 6점짜리까지 이렇게 나눠지겠죠. 4점, 5점, 6점까지 이 영역으로 출제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회계를 못하면 아무리 다른 거를 잘 하셔도 합격하시기가 힘드시겠죠. 물론 실무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거래가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회계처리를 못하고 전표 입력을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 문제가 바로 회계 영역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계 영역에서는 못하면 합격하기 힘들다.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회계 영역을 가지고 두 번째 영역에서는 검침 영역, 네, 검침 영역, 관리사무소의 특성상 검침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네, 배점은 7점. 네, 배점은 7점. 회계 영역 72점, 검침 영역에서는 네, 7점 정도가 총 배점을 차지하겠다. 딱 보시면은 첫 번째는 전기 검침 있죠. 전기 검침 분야. 네, 전기 검침. 전기 검침은 이 문제에서는
150세대죠. 150세대 중에서 10세대에 대한 사용량을 입력하여 그래서 총 한전 한국전력으로부터 고지서가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고지서를 받으면 총 고지액에서 세대 사용량 세대 전기료를 빼서 공동 전기료 산출까지가 검침 영역이 되겠죠. 전기검침 되겠죠. 전기검침. 그래서 전기검침은 7점 중에서 3점 되겠죠. 3점. 그 다음에 또 하나 전기도 있지만 수도검침도 있겠죠. 네, 수도검침. 이거는 4점. 자, 왜 4점이냐면 수도 단가까지 반영해야 되겠죠. 수도 단가까지 반영을 하고 전반적인 내용은 똑같죠. 고지액에서 세대 수도를 빼면 세대 공동 수도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요거까지 구하는 과정까지가 수도 검침 영역이 되겠다. 그죠? 수도 검침 영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침 영역에 이어서 결산 영역. 네, 결산 영역. 네, 결산 영역이 있죠. 그 결산 영역에서는 4점 정도가 되겠죠. 4점 정도 배점이 차지하고 총 4점. 요거는 크게 기술적인 거는 없고요. 그냥 각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거를 들어갔다 나오면 되겠죠. 관련된 장부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가 있죠? 장부 중에 하나가 월별 운영성과표라는 게 있습니다. 월별 운영성과표. 이 운영성과표는 일반 얘기로 따진다면 손익계산서를 얘기하는 거죠. 손익계산서인데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운영성과표. 전체적인 월별 운영성과표와 전체적인 운영성과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무상태표. 네, 재무상태표. 이런 것들은요, 우리 이론에서도 언급이 됐던 부분이고, 앞으로 저하고 실기를 하면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재무제표 장부가 되겠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네, 처분계산서. 요거를 각 조회를 해주면 되겠죠. 조회하여 반영하면 되겠죠. 조회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역. 저도 각 1점씩이 되겠죠. 여기 영역에서는 각 1점씩. 그러니까 조회를 하게 되면 각각 조회가 되면 1점씩에서 총 4점 정도가 차지한다. 이런 건 어려운 거 없으실 겁니다. 네. 네 번째 영역에서는 부가 영역. 네, 부가 영역. 자, 부가 영역. 부가 영역에서는 뭐냐면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해당 월, 부가 월 생성. 네, 부가 월 생성. 자, 일단 부가 영역에서는요, 총 몇 점 정도가 차지하냐면 약 8점 정도가 부가 영역에서는 차지한다. 부가 영역에서는 이렇게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그쵸? 차지한다. 그래서 부가 월 생성. 두 번째는 부가 처리. 자, 부가 처리 과정이 있죠. 부가 처리는 회계 처리했던 거, 회계금액 집계해서 그 다음에 또 공동 전기료
공동 수수료 반영하고 그리고 확정한 다음에 최종 단가 처리. 단가 처리라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하시면 알겠지만은 뭐죠? 단가 처리는 네, 부가 작업 세대별, 면적별, 세대별로 부관 작업이 되겠죠. 우리 수기로 할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데 전산상으로는 딱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딱 계산됩니다. 아마 앞으로 하시면 알겠지만 처음 하신 분들은요 굉장히 신기하게 느끼실 겁니다. 이게 매력이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감. 마감은 그냥 마감 처리는 네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마감만 단추만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쵸? 마감 처리. 그래서 총 8점 중에서 부가 월 생성한 게 약 2점. 한 2점 정도. 그 다음에 부가 처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가 처리에서 약 5점. 5점. 그 다음에 마감 처리에서는 1점. 이러면 몇 점이죠? 네, 8점 되겠죠? 8점. 이렇게 해서 부가 영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부가 명세에서 종합적인 결과물 만드는 거죠. 부가 명세에서 우리는 실무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도 보면 예전에는 그걸 부가 내역서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검정용에서는 앞으로 부가 명세서라는 걸로 명칭이 약간 변경이 된 거죠. 부가 명세서 해서 여기 있던 부가 내역들을 우리가 불러온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불러와서 그럼 전체적으로 부가 명세서가 작성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조회 특정 관리비용 관리비 있죠? 관리비 3개 예를 들자면 무조건 일반 관리비 물어볼 겁니다. 일반 관리비는 무조건 물어봐요. 일반 관리비. 왜냐면 일반 관리비는 한두 과목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과목에 대한 부가액은 얼마냐? 부가액 얼마냐? 조회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특정 비용 관리비용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세 문제가 각각 3점씩 3점씩 조회를 해서 랜덤으로 해서 조회를 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몇 점이냐면 9점 3점씩 하나 둘 셋 몇 점이야? 3, 3, 9, 9점이죠. 네, 9점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네 하면 총 회계 영역 72점 7점 검침 영역 7점 결산 영역 4점 부가 영역 8점 부가 명세 9점 해서 총 암다 내시죠? 네, 암다 하시면 몇 점? 100점이 되겠다. 그래서 100점 만점 중에서 합격 점수는 몇 점? 네, 합격은 우리 모든 국가시험과 마찬가지로 네, 60점 이상. 네, 60점 이상이면 네, 합격의 영광을 안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맞죠? 네. 물론 필기도 60점 만점이 되겠죠. 필기에서 처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경력이라든가 필기 면제 안 되신 분들은 필기도 합격하고 실기 요것도 최종 합격해야지만 네, 자격증이 나오겠죠. 네, 자격증이 나온다. 물론 지금 요렇게 출제 경향이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약간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도 있다. 네, 크게 변동되는 거 아니고요. 거의 보통 대부분 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만약에 한 1, 2점 정도는 융통성 있게 좀 출제 경향에 따라서 약간 조정도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범위는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딱 보시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또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나중에 또 쭉쭉 해보시면 알겠지만 관리비용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이거 이제 가장 주의사항이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주의사항이 뭐냐면 한 문제 틀리면 연결되는 거 다 틀린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연결되는 거 다 틀린다는 거. 그래서 회계 처리를 예를 들자면 회계 처리 중에서 관리비용 과목이 있죠. 특히 관리비용 계정을 잘못 처리했다. 그러면 기본 10점이 날아갑니다. 왜 10점이 날아가냐면 우리 해보면 알겠지만 그 관련 점 회계 처리에 대한 4점에서 5점짜리 게 있었다고 했죠. 4, 5점, 6점. 그러면 그거 문제가 틀릴 거잖아요. 그리고 회계 처리에서 마지막 16번은요. 마지막 16번은 우리가 대체. 뭘 대체냐면 관리 비용 계정 집계 분계가 있습니다. 마감 분계. 그럼 당연히 그것도 결과가 안 맞을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 처리 틀리면은 그 관련 문제 그것도 틀리죠. 문제도 틀리고 문제도 감점. 그리고 16번 있죠. 16번. 16번은 무조건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회계 영역. 집계 분계니까. 집계 분계. 요거기 때문에 요게 틀리면 당연히 요것도 틀리고 그리고 부가처리 이것도 틀리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일반관리비 있죠? 일반관리비 이것도 틀리고 그러니까 이거 특정 문제 하나 틀림으로 해서 몇 개씩 나가는 겁니까? 거의 한 3, 4개 정도가 쫙쫙쫙쫙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10점, 많게는 뭐 12점, 13점까지도 그냥 쭉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회계 처리 굉장히 잘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강의 중점도 회계 영역이 바로 많은 부분도 차지하고 또 배점도 크기 때문에 회계를 중점적으로 진도나 이런 것들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회계 영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초점을 우리가 주의해 주셔서 앞으로 강의 들으실 때 주의해서 꼭 숙달시키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공동주택 ERP의 회계운영사 실기에 대한 범위 또는 유형에 대해서 또는 점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차차 저하고 진도는 하나씩 저하고 힘차게 재밌게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 이어서 전체적인 우리 이론에서도 배웠던 부분도 있고 했지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또 훑어보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 오시면 자, 일단은 여기까지 전부 다 이해 가셨죠? 어떻게 공략을 해 주셔야 될 건지 보시고 자, 전반적인 내용을 딱 보시면 자, 일단은 공동주택은 물론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앞에서 이론에서도 해오셨고 열심히 하셨고 앞으로 하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는 거는 생략하고 전반적인 내용은 일단 공동주택에 대한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주거를 주용도로 그죠? 주거를 주용도로 주거를 주용도로 건설된 주택 요게 바로 뭐죠? 공동주택이다. 그래서 보면은 공동주택에 대한 종류가 뭐가 있냐면 아시죠? 아파트가 대부분이죠. 아파트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빌라. 근데 빌라를 우리는 여기서는 빌라라고 그러기보다는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다가구택 이렇게 우리가 나눠져 있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주거를 용도로 하는데 독립적인 전용 부분과 각 세대 사는 거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보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중요한 거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 부분에 대해서 바로 관리비가
우리가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관리비 측정에 대한 대상이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회계 실무를 보면은 우리가 검정 기준에서도 거기 맞춰서 실무 기준에 맞춰가지고 알차게 협회에서 우리가 검정 기준 만들었기 때문에 저 보시면 회계 처리. 자, 검정 기준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회계 처리에서 전표를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관리비는 정원성산 보면 검침, 전기료, 수도료, 그리고 부가작업 거쳐서 나중에 수납까지. 물론 여기서는 검정 기준에서는 수납 과정은 없지만 일단은 실무에서는 수납까지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맞죠? 수납해서 뭐 수납했는데 뭐 제때 우리가 관리비가 안 들어왔을 때는 또 입주대 세대들한테 뭐 청구를 하고 독촉장해야 되고 그에 대한 또 좀 장기간 연체하게 되면은 악성 관리비로서 법률적인 또 소송도 걸고 이런 문제가 우리가 수납 과정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행정업무는 일반 서류 정리, 민원 처리 또 한다고 그랬죠. 그거 아시겠나? 지금 실무에 있으신 분 아시겠지만 서류도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입주민들에 대한 민원 처리가 가장 중요하죠. 민원 처리 또 힘들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세무 실무는 뭐 이런 급여 정산, 부가세 신고,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나중에 소득세는 연말 정산까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관련 법규는 우리 이론에서 뭐 따로 있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사업 주체는 건설사고 관리 주체는 용역회사나 관리소가 되겠다는 거. 그죠? 관리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자치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용역관리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치관리, 위탁관리, 그 다음에 도급관리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나눠진다. 입주자는 분양자, 우리 용어가 그 다음 세입자는 사용자. 그죠? 합치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이론에 배우셨는데 입주자하고 사용자하고 우리 합치면 뭐라고 그러죠? 네, 입주자 등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입주자 등. 그죠? 이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고 기본적으로 용어를 알아주셔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처리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자 보시면 자 그리고 우리 회계에서 장부 중에서 아니 재무제표 중에서 기본적으로 꼭 갖춰져야 될 거 뭐가 있죠? 네, 여기는 재무당 대표. 그죠? 재무당 대표가 있다. 재무당 대표는 뭐죠?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주는 결산 보고서이다. 맞죠? 결산 보고서고 뭐 그 회사에 또는 관리사와의 재단 같은 거, 재단. 그래서 재무 상태라는 거는 소유하고 있는 재단. 그 다음에 앞으로 갚아야 할 채무. 그죠? 그 다음에 자본. 이걸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출연금 같은 거. 이거 크게 계정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맞죠? 네, 이렇게 배우셨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자, 일반에게는 손익계산서라고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운영성과, 운영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다 보면 일정 기간에 일반 기업은 경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경영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경영한다고 그러잖아요. 경영 성과를 나타내주는 게 바로 일반 기업에서 쓰이는 손익계산서 얘기하는 거고 관리사무소는 우리가 비영리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운영을 해야 되겠죠. 운영. 그죠? 얼마만큼 운영을 할 거냐. 그래서 운영을 한다. 그래서 운영성과표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사무소는 손익계산서를 손익계산서라기보다는 운영성과표라는 말을 적절하게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회계의 순환 과정을 보면, 네. 회계의 순환 과정을 보면, 처음에 거래가 발생하겠죠. 거래라는 거는, 어떤 게 거래죠? 자, 거래. 여기서 조금 설명 들어갈까요? 네. 자, 보시면, 거래. 자, 거래라는 거는, 거래.
거래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다? 네, 거래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재정적, 금전적 변동 또는 증감 되어 오는 사건, 사고. 요게 바로 거래 중에서도 회계상 거래라는 얘기죠. 요게 바로 회계상 거래. 요게 바로 회계상 거래다. 거래 중에서도 우리 통상적인 거래가 있고 회계상 거래가 있는데 요게 바로 회계상 거래다라는 얘기죠. 그죠? 회계상 거래.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계약을 용역 계약을 체결하다. 자, 용역 계약을 체결하다. 네, 체결하다. 자, 요거는 회계상 거래가 맞을까 안 맞을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일반 통상적인 거래는 볼 수 있으나, 그죠? 통상적인 거래는 볼 수 있으나 회계상 거래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가 뭐 청소 용역계다, 또 경비 용역계다 계약을 체결했으면 뭐 들어온 것도 없고 나간 것도 없고 손해본 것도 없고 이익 본 것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재정적, 금전적으로 변동사항도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또 하나. 이런 경우죠. 뭐가 있냐면 고지서, 뭐 예를 들면 전기료, 그 다음에 뭐 수도료, 또 전화료, 관리사무소 전화료, 고지서 받다. 고지서 받다. 이것도 회계상 거래 맞을까요? 그렇죠. 이것도 아니죠. 이것도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왜냐? 고지서가 받았다고 해서 뭐가 재정적, 금전적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고 손해본 것도 이익 본 것도 없다. 그렇죠? 이건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또 하나, 직원을 채용해다. 자, 직원 채용했단 말이죠. 그럼 직원 채용했으면 일을 시킬 거잖아요. 그러면 직원 채용한 것까지는 회계상 거래 맞습니까? 어쩌라고요? 그죠? 아니죠. 회계상 왜냐? 직원 채용한 건데 이제 근로를 제공을 시킬 거잖아요. 그럼 근로를 제공시키면 월급 언제 줘요? 일을 시키고 난 한 달 후에 주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맞죠? 그럼 보세요. 이 거래들은 지금 대표적인 거래를 제가 몇 가지, 세 가지를 좀 예를 들었는데, 자, 보면은 이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닌데, 이게 이제 회계상 거래로 넘겨 오려면, 회계상 거래 보는 게 어떤 경우냐? 네. 용역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체결한 것까지는 회계상 거래가 아닌데, 월말에. 뭐라고요? 월말에 각종 용역비 계상하다. 자, 월말에 뭐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위탁관리비 등등등 이런 각종 용역을 월말에 계상했단 말이죠. 그래서 분기하면은 우리가 차변에 각종 용역비, 뭐 대표적인 게 뭐 청소비, 또 경비비 이렇게 비용을 떨궈 주셔야지만 뭐가 나? 관리비로 정산할 거잖아요. 그쵸? 집계 정산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회계상 거래가 맞죠.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회계상 거래가 맞아요. 회계상 거래로 보는 것들이다 하는 거죠, 이게. 맞죠? 네, 처리해주면 되고. 그 다음, 또,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고지서 받다. 역시.
이거는 회계 처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지만 요게 이제 날짜가 돼서 월말에 또 역시 계상하거나 뭐하면 납부하면 자 비용 발생시켜 주셔야 되겠죠. 돈 나가야 되겠죠. 그죠? 금전적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금전적으로 변동상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회계상거래 맞죠? 그죠? 고지서 받았을 때 당시에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 회계상거래가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원을 채용했어요. 까지는 회계상 아닌데 나중에 한 달 후에 월급, 급여정산 했네. 그러면은 당연히 돈 나가야죠. 그 재정적, 금전적 변동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급여정산까지는 회계상거래로 본다. 이렇게 재정적, 금전적으로 변동상이나 증감이 있는 거래, 또 손해본 거래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회계상거래라는 겁니다. 기타 이거 말고도 이거 아니더라도 뭐 손실을 봤다거나 그 다음에 뭐 또 이익을 봤다거나 그죠? 뭐 각종 수익 사업 있죠? 수익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 등이 바로 회계상 거래로 보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론에서도 다 접목해서 다 이론에서 배우셨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언급을 해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거래에 대한 내용을 회계상 일반적인 거래와 통상 회계상 거래 있죠? 이거 나눠서 그럼 회계 처리는 회계상 거래를 보는 것들만 그 다음 단계인 회계 처리를 해준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맞죠? 오케이. 네. 자, 그리고 회계 처리는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요거 회계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단계는 회계 처리. 회계 처리는 우리가 요령을 보면 자, 회계 처리 요령. 자, 원칙은 뭐죠? 원칙은 거래의 판례소. 자, 거래의 판례소 있죠? 이 거래의 판례소라는 건 뭐냐면 자산의 증가는 차변. 그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 그죠? 그 다음에 부채의 증가는 대변. 감소는 무슨 변? 차변. 그 다음에 또 자본의 증가는 무슨 변이요? 대변. 감소는 차변. 그죠? 그 다음에 비용. 자, 비용의 발생은 차변.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은 대변.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맞죠? 이렇게 이루어진 거래가 바로 거래의 판례소다라는 겁니다. 맞나요? 들어보셨죠? 그러면 어떤 게 자산이고 어떤 게 부채고 어떤 게 자본이고 어떤 게 비용이고 수익, 계정가면 분류 기본이겠죠? 기본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차차 저하고 해보실 거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몇 개 요소? 8개 요소 맞죠? 네, 요게 바로 회계 처리해주는 요령이고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굳이 뭐 예외가 있다면, 예외라는 거는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건데요. 일단은 이거를 하려면, 처음부터 하려면요. 계정감을 처음 다 아셔야 돼요. 거래가 딱 발생했을 때 어떤 게 계정감을 나오고 나가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는 처음부터 이 원리로 하게 되면요. 많이 힘들어요. 계정감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요. 회계 처음 배울 때는 이걸로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요. 어떤 게 좀 빠르게 하면 이거 이렇게 분개해도 되더라 이거죠. 처음에는 뭐든지 들어오면 차변. 그 다음에 뭐든지 나가면 대변. 그죠? 대변. 이게 바로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뭐든지 들어오면 차변, 뭐든지 나가면 대변. 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자, 예를 들어서 예금 계좌에서
예금 계좌에 대해 바로 이제 계정값을 설명할 때 언급해 드리겠지만 예금 계좌에서 1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면 그죠? 인출했다 이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통장에 돈 빼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뭐가 들어와요? 현금은 찾아왔으니 현금 들어올 거잖아요. 맞죠? 그럼 현금 10,000원 잡아주시고 차변에 현금 들어왔으니까 대신에 뭐가 나갔습니까? 예금이 나갔죠? 예금이 10,000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분계 벌써 만들어졌어요? 물론 이건 뭐예요? 현금은 자산이에요. 자산의 증가. 저기 원리에 따진다면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예금 뭐예요? 자산이죠. 자산의 감소. 이렇게 봐주시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해서 이게 회계 처리에 대한 요령이고요. 그 다음 단계 회계 순환 과정 딱 보면 그다음 뭘 해요? 전표 작성하잖아요. 전표 작성하죠? 전표는 말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보시면 자, 전표는 이렇게 생겼죠. 사실은 보면 뭐래요? 앞으로 직업도로 할 겁니다. 직업도로 우리가 현금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현금이 지출되면 출금, 단독 지출하면 출금이고 현금이 단독 나갔으면 입금. 현금이 양쪽에 차변대변 발생하지 않거나 그 외의 거래는 전부 대체전표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예를 들어 볼 때 이렇게 분개되는 경우죠. 자, 그래서 보면 출금전표는 이런 거래죠. 차변에 대변에 현금. 이렇게 현금 이렇게. 그러면은 전표는 요게 되겠죠. 여기가 출금전표. 어떤 계정값 뭐든 간에 현금이 단독으로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입력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입금전표는 현금 단독으로 들어온 거래. 들어온 무슨 변? 차변에 현금. 이렇게. 그럼 반대쪽에는 어떤 과목이 오든 간에 네, 이건 무슨 전표? 입금전표 이렇게. 그죠? 입금전표로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대체전표는 이거죠? 현금이 양쪽에 발생하지 않은 거래. 또는 현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차변에 현금이 만약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요거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현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다른 계정값 같이 발생하면 이거 무슨 전표? 대체전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렇게 색별로 이렇게 썼을까요? 파란색, 빨간색, 이거는 검정색이 없으니까 흰색으로 검정색인데, 자, 출금전표는요, 파란색도 있어요. 보세요. 자, 보면은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파란색이죠? 네. 실무에서는 파란색이 출금전표, 빨간색은 입금전표, 빨간색, 파란색 같이 나왔죠? 이거는 대체전표. 이거 원래는 실무적으로도 전표 색깔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네, 됐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우리 시험 볼 때는요, 우리 검정용에서는 출금전표, 입금전표는 안 나오고요. 무조건 다 그냥 출금전표, 입금전표까지 해서 검정용에서는 무조건 그냥 대체전표. 아시겠죠? 무조건 대체전표. 검정용에서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다. 오케이. 됐나요? 네, 됐고. 자, 그 다음. 자, 또 순환 과정을 딱 보면, 자, 장부 작성. 자, 장부도 있죠, 장부. 장부는 뭐뭐가 있어요? 크게. 각종 많죠? 장부가. 자, 장부를 보면, 종류를 보면, 크게 뭐가 있어요? 주요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보조부.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주요부는 딱 두 가지 있죠. 뭐 있을까요? 네,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 그 다음에 또 보조부는 뭐 있을까요? 네, 보조부는
주의보가 또 하나 더 있죠. 분계장 또는 전표로 가름할 수 있고요. 네, 보시보는 나머지 거, 뭐 우리가 저장품 재고장이라든가 또는 현금 출납장, 그 다음에 또 예금 출납장, 예금 명세서 등등등등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보조보들이죠. 자, 앞으로 우리가 이론석에서도 배워줬기도 하고 앞으로 차차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장부는 이렇게 종류들이 있고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재무제표. 우리가 재무제표가 있죠? 재무제표는 또 뭐가 있을까요? 결산 보고서이기도 한데 현행 회계 기준에서는 첫 번째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두 번째는 운영성과표죠.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운영성과표. 맞나요? 네. 세 번째는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는 주석. 주석 안에는 뭐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석이죠. 마지막으로는 자본 변동표. 네, 이렇게 되겠죠. 요게 중에 꼭 우리가 작성해 줄 거 뭐 있죠? 당연히 앞에도 계속 배웠지만 요 재무상태표하고 운영성과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본이죠, 기본. 하여튼 요렇게까지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겠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장부라든가 이런 것도 왜 작성하나요? 목적이기도 하죠. 목적. 자, 목적. 무슨 목적? 자, 이렇게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작성을 해준다. 아셨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죠? 네, 됐습니다. 일단은 이렇게까지 작성을 회계정보 이용자는 뭐 대표적인 사람이 입주자들라든가 또는 관리주체라든가 관리주체, 그 다음에 뭐 감사 자료, 그죠? 등등등등등 이런 목적,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장부를 관리를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증빙 서류이기도 하라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일단은 이렇게까지 하면 전반적인 우리가 회계에 대한 개요, 앞으로 해야 될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에서 시험 유형, 그 검정 유형에 대한 유형과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앞으로 기초적인 거 하기에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와 같이 계정 과목별로 회계 영역별로 우리가 아셨죠? 앞에 범위 설명드렸잖아요. 그 영역별로 저와 같이 앞으로 힘차게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마음 단단히 잡고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강좌부터는 본격적인 계정 과목에 대해서 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